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부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미국 수출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워닝 레터, 경고 서한이죠. 그다음에 수익 거부, 수익 경보, FDA 실사를 중심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수출하실 때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미국은 배약 금지 성분 개수도 적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인허가 없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거야 생각보다 쉬운데 뭐 대충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미국 수출액이 많아지고 나면은 어려움이 이제 슬슬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FDA한테 경고장 받았는데 통관해서 이제 막히기 시작했어.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 또 FDA에서 우리 공장으로 실사 나온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말씀들 이제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워닝 레터, 임포트 디텐션, 그리고 임포트 리퓨절, 임포트 얼라트, DWPE, 뭐 FDA 인스펙션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의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어에 대해서도 찾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그 앞단에 착색제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의 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법에서 화장품의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이스처라이저, 향수, 네일 컬러, 눈과 얼굴의 색조 제품, 샴푸,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모발 염색제, 데오도란트 이런 것들이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네, 의약품의 정의입니다. 네, 의약품의 정의는 처방을 받아야 구매를 할 수 있는 처방 의약품이 있고요. 또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구매할 수 있는 비처방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 비처방 의약품은 영어로는 OTC, 오버 더 카운터의 약자죠. OTC 모노그래프 드러그라고 부릅니다. 주의하실 점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 아세안 많은 나라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 자외선 차단제가 미국에서는 바로 의약품, 비처방 의약품, OTC 드러그에 해당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OTC 드러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표에서처럼 여드름용 제품, 피부 보호제, 발한 억제제, 자외선 차단제, 치약, 비듬용 샴푸 이러한 제품들은 미국에서는 화장품이 아니라 OTC 드럭입니다. 물론 화장품과 의미면서 동시에 OTC 드럭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OTC 드럭의 규정을 준수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착색제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에서는 화장품의 그 제품이나 성분에 대해서 사전 승인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색소만큼은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색소는 FDA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이고요. FDA가 화장품에서 통관 거절, 그러니까 임포트 리퓨절이라고 하는 통관 거절을 하게 되는 사유 중에 대부분이 바로 화장품에서 FDA에서 정한 색소 관련 규제 준수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색소 관련 규정은 미국의 연방 규정집인 CFR, 21 CFR의 파트 70에서 82 이 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정 색소에 관한 부분은 파트 73, 74 그리고 8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서 모든 색소는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석유에서 추출한 색소와 같이 FDA로부터 배치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색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FDA 실험실에 그 색소를 보내서 순도를 인증받아서 합격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배치별 인증, 배치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 하는 색소,
색소를 만드는 제조사들은 이 색소를 생산할 때마다 FDA에 색소 샘플을 보내야 하고요. FDA에 있는 실험실에서 해당 색소의 순도, 뭐 습도, 잔여 물질, 납, 카드뮴 레벨 등 그 기준 규격에 대한 테스트를 해서 이것을 이제 검사를 실시를 하면 그 결과를 그 색소 제조사가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FDNC 혹은 DNC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 색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색소들이 대부분 FDA로부터 배치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색소입니다. 명칭이 다릅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뭐 CI 넘버, 인덱스 넘버 이렇게 쓰는데 FDA의 배치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색소, 그리고 그 색소를 배치별 인증을 받아서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은 미국 수출용 제품에 라벨링 할 때 CI 넘버를 쓰시면 안 됩니다. FDNC 혹은 뭐 DNC라고 붙어 있는 그 FDA 연방 규정집에 있는 그 색소, 미국식의 색소 이름을 갖다 쓰셔야 됩니다. FDA 배치별 인증 받지 않아도 되는 색소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카 또는 광물 같은 또 식물에서 추출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경고서안 워닝 레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품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FDA가 제조소 실사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먼저 워닝 레터를 발행을 합니다. 이 워닝 레터는 FDA 웹사이트에 게재가 되면서 이제 해당 업체, 그러니까 그 위반을 한 해당 업체의 회사명과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이제 기재를 해서 그 정보가 FDA 웹사이트에 올라가서 공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닝 레터를 받은 제조소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추후에 통관 지체 또는 통관 불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FDA가 워닝 레터를 발행하는 이유는 이러한 뭐 통관 지체, 뭐 통관 불허, 뭐 이런 조치로 가기 전에 알아서 좀 자발적으로 시정해라. 네가 이런 거 잘못했지? 내가 알려줄게. 업체 네가 자발적으로 빨리 시정해. 며칠 안에 시정해. 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워닝 레터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워닝 레터를 받게 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7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FDA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정보를 여기 지금 PPT에 옮겨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으로 판매한 제품에서 의약품에서나 쓸 법한 효능 효과를 이야기하는 클레임한 경우입니다. 여기 예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오른쪽에. 네,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 의약품에서만 허용되는 문구를 화장품 라벨링에 표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워닝 레터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업체가 FDA로부터 이런 워닝 레터를 받게 되면 제품 포장, 그 광고 문구, 웹사이트 등에 만약에 쓰여진 과대 표현을 반드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만약에 무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FDA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 한번 보실까요? 네, 이 회사의 경우에는 FDA에서 이 회사의 빨간색 줄 한번 봐주시죠. FDA에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검토, SNS 다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워닝 레터를 발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현 보시면요. 뭐 antibacterial properties and boost collagen production, it also lighten age spa 이런 식으로 의약품의 효능 효과에 해당하는 클레임을 사용했기 때문에 워닝 레터를 받았습니다. 화장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표현들이죠. 네, 워닝 레터를 받게 되는 빈번한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색소, 착색제 규정 위반입니다. 이것 때문에 앞에서 아까 미국에서의 착색제 위반되는 규정, 그러니까 착색제에 대한 FDA 규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FDA에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라벨을 검토를 해서 이 표기된 색소가 관련 규정을, 라벨링된 색소, 전성분 표시된 색소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네, 라벨링에 색소 전성분 표시 없더라도 이거를 봤을 때, 이 제품이 이게 노란색이니까 이런 색소를 사용했겠구나라고 이제 뭐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제품은 근데 만약에 전성분 표시에는 색소 표시가 전혀 없어요. 색소 전성분 리스팅돼 없거든요. 그럼 제품을 실험실로 보내서 해당 색소가 첨가가 되어 있냐 이거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수입이 거절되거나 수입 금지 리스트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색소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미국에 시판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우선 해당 색소가 그 용도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용으로 승인 받은 거냐, 이게 식품용으로만 승인 받은 걸 화장품에 썼냐, 뭐 아니면 의약품으로 뭐 허용된 거를 뭐 이걸 화장품에 썼냐, 그러니까 그 용도가 맞게 용도가 일단 승인이 되고 그거에 맞게 썼나,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전 허가 대상 색소다라고 하면은 이게 배치별 인증 필요한 색소냐, 그것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성분 표기할 때 색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뭐 CI 인덱스 넘버가 아니라 미국 FDA에서 규정한 색소의 특이적인 명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FDNC 혹은 뭐 DNC라고 보통 그렇게 붙어 있는 색소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제대로 전성분 표시가 되었냐, 이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립스틱 제품이고요. 이 제품에 포함된 색소는 용도가 external use로만 허용되어 있는 색소입니다. 이 external use라는 거는 입술이나 점막으로 덮여 있는 이 신체 표면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색소입니다. 그런데 이 색소는 지금 립스틱, 그러니까 입술에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그 용도, 부위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워닝 레터를 받은 거고요. 다음 사례는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입니다. 이 예시는 FDA에서 타투 잉크 제조 시설을 이제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여기에서 샘플을 가졌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미생물 오염이 엄청나게 있더라라는 게 지금 관찰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워닝 레터를 받았고요, 이 회사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5일 이내에 모든 시정 조치를 완료해라. 중대한 위반 사항이니까 빨리 고쳐라고 FDA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빨간색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워닝 레터 받는 또 다른 사례,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예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고 팔아야 하는 제품인데 이것을 화장품으로 판매한 경우입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의료기기의 화장품의 정의를 지금 여기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 마이크로 니들 제품입니다. FDA에서는 이 제품의 웹사이트와 브로셔, 팜플렛, 라벨링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피부에서 새로운 콜라겐의 합성을 유도해서 깊은 주름과 스트레치 마크를 이 제품이 트리트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이. 그래서 FDA에서는 이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 제품이 혈관과 신경에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 즉 안전성과 관련된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이다라고까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FDA는 이 회사에게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제품을 압수하고 구금하고 민사상 벌금까지도 처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화장품 및 의약품 규정을 위반해서 워닝 레터를 받은 사례입니다. 네, FDA에서는 이 제품의 해외 제조소를 실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를 읽어보시면 아마 제조소가 인도 쪽하고 중국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의약품 GMP 시설을 규정을 잘 요건을 못 맞춘 해외 제조소에서 제조한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FDA에서 이 제품의 해외 제조소를 실사를 했는데 의약품 GMP를 이 미국 기준의 의약품 GMP입니다. 미국 FDA에서 발간한 GMP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보시면은 CGMP 뭐라고 나오는데요. 이 CGMP에서 C는 코스메틱스의 C가 아닙니다. 커런트, 즉 현행 GMP, 가장 최근에 발표된 GMP라는 뜻의 커런트의 약자 C입니다.
즉 CGMP, 여기서 말하는 CGMP는 그 화장품 GMP가 아니라 미국 FDA가 만든 의약품 현행 GMP를 뜻합니다. 여기서 워닝 레터의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DA에서는 이 회사의 본사를 실사하였습니다. 그때 이 회사에서는 OTC 드럭의 공급자 또는 계약 제조자 중에 한 곳이 워닝 레터를 이미 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DA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앞으로 그곳에서는 제품을 공급받지 않을게요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이런 내용까지 보냈습니다. 제가요, 만약에 이 해당 OTC 드럭 제품이 수입 경고죠. 임포트 얼럿까지 받게 된다면은 제가 이 해외 제조소에서 제품 수입하는 거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서면으로 못 박아서 FDA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FDA에서 그 후에 한 3-4달 지나고 나서 이 회사의 수입 기록을 쭉 뒤져보니까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수입하고 있었다는 거죠. 임포트 얼라 받았는데도 그 해외 제조소가. 그래서 이제 괘씸하다. 미국 FDA에서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이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의약품 이 회사가 또 이제 더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GMP 위반 해외 제조소에서 또 이 회사가 또 수입하고 있는 다른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 중엔 또 화장품이면서 동시에 의약품인 제품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들이 화장품이면서 동시에 의약품인 제품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이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제조되고 포장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불량 제품, 어덜터레이티드 불량 제품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워닝 레터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이 회사에 이러한 위반상 어떻게 시정할 거냐 15일 이내에 답변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안전성 및 라벨링 위반으로 인해서 워닝 레터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제품은 헤어 제품인데요. 사용법에 본 제품을 바른 후에 열을 가하고 고데기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라벨링에 명시된 사용법, 즉 일반적인 사용법이겠죠. 그것을 따랐을 때는 소비자한테 그 제품이 위해가 없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소비자한테 어떤 해를 주었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불량 화장품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틸렌 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머리카락에 바르고 트리트하고 열을 가하는 고데기를 하면 여기서 포르말데히드가 나온다는 거죠.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 눈과 코에 그 포르말데히드 가스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자극적이 이제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라벨에 기재된 사용법 잘못했다. 그래서 일단 부정 화장품, 미스브랜디드 화장품, 부정 화장품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워닝 레터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의약품 GMP 미준수로 인해서 워닝 레터를 받은 사례입니다. FDA에서는 이 회사의 의약품 제조 시설을 실사를 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방법, 설비, 제조 관리, 가공, 공정, 포장 이 모든 면에서 미국 FDA가 정한 의약품 GMP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해당 회사의 의약품은 부정 의약품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시정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제가 미국에 수출하지 않을게요 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FDA는 수입 경보인 임포트 얼라트를 이 회사에 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임포트 얼라트 발행한 사유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그 회사의 사례에 대해서 캡처한 화면 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린 거는 import refusal, 수입 거부입니다. 세관에서 제품이 억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수입이 억류가 된다.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화학 물질 또는 미생물, 균에 의해서 제품이 오염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세관에서 제품이 억류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이 규정에서 정해놓은 특정 기준과 같은 어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럴 때도 제품이 수입 억류가 일어나고요. FDA가 해당 제품을 이거 승인되지 않은 신약 아니야? 라고 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입 억류 일어나고요. 또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제조, 가공, 포장 되었다라고 이제 보이는 경우에도 수입 억류 일어납니다. 또 제품 라벨 또는 홍보 자료가 거짓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FDA에서는 이 제품을 억류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의약품이나 제품이 이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인 경우에 해당 시설과 제품을 올바르게 등록하지 않았거나 뭐 드럭 리스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품에 대해서 수입 억류가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선적된 제품이 FDA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럴 경우에 FDA에서는 해당 제품을 억류하고 억류된 제품에 대해서 소위 NOA라고 하는 조치 통지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조치 통지서가 발행될 때 외국의 이제 공급사 또는 제조사에게 발행되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인 수입사한테 발행된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억류에 대한 대응이 수입사의 책임이지 공급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 FDA가 이런 그 수입 억류를 조치를 취했을 때 이걸 풀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는 수입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FDA 관점에서는 그 선적물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선적물은 수입사의 소유물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입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열린 소통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억류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빨리 인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억류된 물품을 적절하게 이제 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억류된 선적은 FDA 허가서 없이는 절대로 이동, 판매 혹은 파손해서는 안 됩니다. FDA 보통 물품을 현지 지역 내 별개 창고로 이동시키도록 이제 하지만 이거는 이제 FDA의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조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조치 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이상은 물품을 옮겨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일단 FDA 억류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대응 조치는 반드시 NOA의 그 조치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일 이내에 사건 담당자인 FDA의 준법 감시관한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대응 조치는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내가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위반 사항이 이미 시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이게 의약품 그 등록을 해야 되는 제품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드럭 리스팅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증빙 자료, 또 뭐 이게 뭐 미생물 오염이 되었다, 어떤 화학물질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그 오염물질이 없다, 혹은 FDA에서 실험하신 게 잘못됐다, 이거 처음부터 된 게 아니다, 규정의 이제 기준치에 안에 들어와 있는 제품이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 레보레토리에서 한 보고서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이제 해결됐다라는 걸 증명을 제출할 때 그 정보를 이제 더 모으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대응 기한 일자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FDA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제품을 그러니까 시정을 하겠어요. 컨디셔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제품을 어떻게 좀 조정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라는 그거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라벨링 위반 사항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있고 제품 준수를 위해서 담당 수입자가 재라벨 혹은 위반 정보 수정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재수출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던가 제품을 파기할 수 있도록 선적물 반입 거부를 요청을 해서 이러한 억류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준법 감시관에게
대응 서면을 제출을 하면 이 담당자는 해당 정보를 검증한 후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감시관은 증명서에 명시된 해당 증거 또는 교정을 통해서 시정이 됐다라는 이러한 변경사항이 충분한가를 결정을 하고 선정물을 그 후에 이제 반출 이제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법 감시관이 해당 증거를 봤을 때 이거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아라고 판단하던가 아니면은 조치 통지서 상의 연장 요청서에 기재된 기일 내에 증거가 아무것도 제출이 안 됐다라는 경우에는 이 선정물은 거부됩니다. 수입 거부가 된다는 거죠. 선정물이 거부된 경우에 두 가지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FDA에 또는 그 세관 및 국경보호국 CBP죠. 이 사람을 불러서 알려갖고 불러서 그들의 감시 하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하에서 제품을 이제 파기 조치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 제품을 미국 외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수입, 반입이 거부되면 영구적으로 공식 기록에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FDA는 그 FDA 웹사이트 상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올려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수입 거부를 받은 인푸드 리퓨저를 받은 제품, 회사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습니다. FDA 사이트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수익 경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경보는 모든 반입 항구에 대한 통보로서 명시된 지역 또는 제조사의 특정 제품이 FDA 법률 또는 규제 조항에 위반할 수 있음을 고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 수익 경보는 FDA가 앞으로도 이 선정물이 역시나 FDA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할 만하다. 이거 틀림없이 또 위반해 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어떤 패턴이 발견될 때마다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수익 경보가 발행된 거는 FDA 웹사이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연락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이 수익 경보가 생길 때 FDA가 항상 업체한테 이거 뭐 100% 항상 고지해 주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FDA 사이트를 항상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따금 어떤 회사가 이미 FDA한테 워닝 레터 받은 이후에 그 수익 경보에 추가로 해당됐다라는 서한을 FDA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 경보가 FDA 웹사이트에 공개 게시되는 것만으로도 FDA는 난 충분히 고지를 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FDA가 이제 회사에 너 수익 경보에 추가됐어라는 건 고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제품 판매를 원하는 어떤 회사가 그 준수 현황을 트레이싱하고 또 그에 따른 모든 수익 경보 항목 인지하는 것은 사실 이제 회사의 그 책임 소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미국 내로 선정물이 도착할 때까지 이 이 회사가 수익 경보에 추가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입은 그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 그 DWP라고 말하거든요. 거기에 해당돼서 수입자는 해당 선정물이 수익 경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조치 통지서 NOA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회사가 리스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 유형과 관련 있는 모든 수익 경보를 항상 검토하지 않는 한은 그 이미 선적된 제품이 억류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DWP와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말하면은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심지어 FDA 감시관이 확인하는 과정,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과정 없이도 이 선정물을 그냥 억류시켜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FDA가 해당 제품이 물리적 검사 없이도 억류되어 있고
선적품에서 제품을 조사하기 위해 박스를 뭐 전혀 개봉하지 않고도 이런 관련 수익 경보 상태를 인지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조치 통지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FDA가 이런 걸 발행하게 됩니다. 이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라는 것은 위반 이력의 근거에서 야 앞으로도 이 제품이 해당 제품이 미국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여라는 전제하에 진행됩니다. 단일 제품이 수익 경보 항목에 리스팅되기 때문에 그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에 대한 위반 이력이 이미 있다는 의미여서 FDA가 중단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의 위반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FDA 증명하는 이 기록을 하는 책임 소재는 수입사에 있습니다. FDA 수익 경보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별도의 검사 없이도 미국 세관이 화물을 수입 통관할 때 자동으로 수입 거절 또는 구류 조치에 취해버립니다. FDA는 주요 통관 제한 대상 품목 및 위반 업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과 관련 있는 수익 경보 번호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경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위반 사유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표 왼쪽을 보시면은 수익 경보 번호가 있습니다. 각 구분별로 수익 경보를 받은 그 한국 회사 숫자도 제가 오른쪽 편에 건수라고 해서 표시를 한번 해놓아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시죠. 임포트 얼랏 53-06번이라고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요. 이것은 색소 첨가제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부정 및 불량 화장품으로 간주된 경우입니다. 네, 한국 회사 이 위반 건으로 인해서 수익 경보 임포트 얼랏을 받은 건수가 22건이 있습니다. 네, 임포트 얼랏 53-17은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입니다. 한국 제품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도, 22년도 사이에 8건이 있었습니다. 임포트 얼라 66-40은 의약품 제조소가 미국의 의약품 GMP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발행이 됩니다. 한국 제품 20건 있었네요. 네, 임포트 얼라 66-41은 승인받지 않은 신약입니다. 즉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온 경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는 수입 경보의 유형을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경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적색 리스트 수익 경보 그리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녹색 리스트 수익 경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수익 경보에 적색 리스트가 있다면 그 적색 리스트에 확실히 올라와 있는 회사와 상품들만 그 DWPE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익 경보는 특정 회사와 상품이 조합돼서 과거의 위반 이력에 근거해서 발행되게 됩니다. 적색 리스트 수익 경보의 일부 사례에는 수익 경보 5506이 있습니다. 이것은 색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받게 되는 수익 경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익 경보 사례로는 66-40 의약품 제조소가 의약품 GMP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수익 경보 53-06, 즉 색소 규정을 위반해서 받은 수익 경보 건수가 국가별로 몇 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3건, 프랑스 3건, 독일 12건. 그에 비해 한국은 22건으로 좀 많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수익 경보 53-06을 받았을 때 거기에 기재되는 수익 경보 발행 사유 문구를 제가 지금 FDA 홈페이지에서 따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색소 규정 위반의 이제 예시를 쭉 FDA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색소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적색 리스트에 올라갔다, 적색 리스트 수익 경보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세 가지 구분별로 지금
방법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제 실험실 분석에 의해서 검출을 FDA에서 검출을 이제 했습니다. 어떤 걸로 검출을 했냐? 허용되지 않는 색소를 썼다. 이 화장품에. 그리고 라벨에 이제 전성분 표시도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어떤 색소가 이제 전성분 표시되어 있었던 건데 그게 FDA에서 허용하지 않는 색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자, 이 색소가 제품에 들어있지 원래부터 들어있지 않았어요라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실 분석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성분 표시에 그 색소명을 드러낸 그 수정된 라벨을 또 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증되지 않은 색소를 포함하는 화장품의 경우 유효한 FDA 인증 로트 번호 및 그 수정된 라벨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타르트라진이라는 색소를 제품에 사용했다고 칩시다. 이 색소는 FDA로부터 배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색소이고요. 화장품에서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 FDA로부터 배치 인증을 받은 색소를 공급받아서 사용해야만 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제품에 전성분 표시하실 때 타르트라진이라는 명칭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FDA에서 그 배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색소 그리고 거기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FDA에서 정한 그 걔네들식 이름 FDNC 뭐 DNC 그 이름으로 적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르트라진 같은 경우에는 FDNC 옐로우 넘버 5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명칭으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FDA 인증받은 색소 맞게 사용했어요. 근데 이 라벨링 할 때 전성분 표시할 때 그때 제가 착오를 했어요라고 하면은 그건 수정된 라벨 제출하시고 배치 인증 받았다는 거 배치 인증 받아서 합격했다라는 거 제출을 하시면 되니까 이건 그래도 좀 쉽게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익경보 66-40, 즉 의약품 제조소가 의약품 GMP를 준수하지 못해서 받은 수익경보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네, 국가별로 독일은 2건, 일본 3건, 프랑스 5건, 한국 20건입니다. 이러한 적색 리스트 수익 경보가 발행되는 사유, 미국 FDA 홈페이지에서 따왔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적색 리스트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반 사항이 해결됐다라는 거를 FDA에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시정을 했습니다라고 시정 조치를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고요. 이걸 레터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와 관련된 지침은 FDA의 규제 절차 매뉴얼 9장 챕터 9의 DWP 편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색 경보 리스트에서 빼달라는 요청서와 그거를 입증하는 그러니까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가 완료를 했다라는 근거 자료는 이 CDER의 규정 준수 부서에 제출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수익 경보에 아까 지금까지는 적색 리스트 보셨거든요. 그린 리스트 녹색 리스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린 리스트 수익 경보 상에서는 만약 그런 그린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제품 유형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 DWP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린 리스트 수익 경보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본질적으로 위험한 제품 혹은 특정 지역에서 일반적이거나 만연한 위반 사항이 있는 제품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는 그 멕시코에서 제조된 알코올 함유 손세정제에 대한 수입 경보 62-08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FDA에서 이제 그 의약품의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로 지정되어 있는 에탄올, 그 에탄올 성분에 그 멕시코산 손세정제들이 이제 이 에탄올에 메탄올 독성 물질이죠. 메탄올이 들어있는 거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 특정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멕시코에서 생산된 손세정제에서 이런 동일한 이슈들이 너무 흔하게 이제 발견이 됐다. 그런 동일한 위반 사항이 멕시코에서 흔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 경보를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제조되어 있는 알코올이 함유된 손세정제는 일단은 다
그 DWP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린 리스트, 뭐 뭔가 확인이 돼서 이 회사는 항상 그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돼서 그린 리스트에 이제 추가됐다, 올라갔다, 이런 회사만 정상적으로 빨리 이제 통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일단 다 DWP에 딱 걸려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린 리스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 그 DWP에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FDA에 저 더 이상 그 법률 위반하고 있지 않아요, 법률 잘 준수를 하고 있어요 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회사를 리스트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 조치가 계속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걸 풀기 전에는, 풀려고 증거랑 청원서랑 이런 걸 제출하기 전에는 계속 물건이 억류된단 말입니다. 위반 사항이 없다는 증거는 FDA의 수입 운영 부서인 DIO에 그 청원 형식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선정물 억류 및 반출의 증거와 함께 제품의 규정 준수 이행을 위해 시정 조치를 했다라는 추가적인 문서를 작성을 해서 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청원하실 때 이게 이제 일단 물건이 억류가 되면은 이 제품을 이제 제대로 막 다 문제가 없다라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서류, 그게 보통 막 한 번 제출할 때 막 100페이지 정도씩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 미국 현지 인허가 대행사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런 서류를 매번 제출을 해갖고 최소 한 5번 그렇게 자기의 슈먼트 선적물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자료를 제출해서 이게 억류가 풀렸다라는 거를 연속 한 5번, 뭐 12번 이렇게 해서 그 증거를 모아갖고 그걸 제출을 이제 청원서랑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DWP에 걸리면은, 그 레드리스트에 걸리면은 이거 풀기가 쉽지 않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잘 규정을 준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 청원서가 그 미국 FDA 수입운영 부서에 제출이 되고 나면요, 준법 감시관이 배정이 되고 또 사건의 검토를 책임지게 됩니다. 네, 청원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검토가 되는데요. 이 검토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준법 감시관은 종종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서 관련 센터까지 청원서를 송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 하나에 대한 청원서가 그 의약품 평가 연구센터로 송부가 될 수도 있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안전 및 응용 영양센터로 송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FDA가 청원 시 제출된 해당 문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준법 감시관은 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서류를 추가로 좀 제출하세요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네, 검토가 완료되면은 어떠한 결론이 날까요? 청원이 승인되거나 이제 기각되게 됩니다. 해당 청원이 승인이 되면 FDA는 승인 서한을 제출자한테 발행을 하고 FDA 모든 지역 사무소에 해당 제품이 더 이상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수입 경고에서 벗어난 모든 제품은 미국 내로 반입되는 FDA가 규제하는 제품의 다른 선적 물품들처럼 정기적인 검사는 그대로 받게 됩니다. 만약 청원이 기각되면 FDA는 기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적어놓은 기각 서한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각된 청원에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보통 회사가 서한에 기재된 문제를 시정할 수 있고 또 시일이 지난 후에 또 새로운 청원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FDA 실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DA는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제조업체를 실사를 합니다. 제가 근데 미국에 그 소재하고 있는 인허가 대행사들 만나본 결과 한 10여 년 전까지는 해외 제조소를 거의 그 실사를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실사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번씩 다 도신 것 같아요, FDA에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해지긴 했지만 지금 저희 협회에서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도 미국 FDA에서 실사를 나오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FDA 코로나가 조금 더 개선이 되면은.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FDA 코로나 이전에 FDA한테서 실사 나가겠다고 연락받으신 회사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빨리 컨설팅 받으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의약품 다 이제 FDA 실사를 나가시긴 하는데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제 불량 또는 부정 표시가 되게 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화장품 제조소를 실사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화장품 제조 업체보다는 OTC 드럭 제조 업체에 대한 실사가 더 많습니다. 즉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OTC 비듬 방지 샴푸 이런 제품들 OTC 드럭 제품에 대해서 해외 제조소 실사를 아무래도 화장품보다는 더 많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FDA에서. 그리고 FDA에서 이러한 제조소 실사를 한 후에 아래와 같이 결론을 3가지 중에 하나로 내게 됩니다. 첫 번째,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분류 결과가 NAI라고 이제 부르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No Action Indicated의 약자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결과가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자발적 시정 조치 필요하다. 그래서 VAI 약자로 쓰고요. Voluntary Action Indicated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위반 범위가 심각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이제 Official Action Indicated라고 해서 OAI라는 결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FDA에서 화장품 제조소를 실사할 때 보시는 중점 사항은 FDA에서 발간한 FDA Investigations Operations Manual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이제 실사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색소를 제외하고 화장품 완제품 또는 성분에 대한 FDA 사전 승인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장품 회사는 안전한 제품을 규정에 맞게 라벨링해서 판매할 책임이 있습니다. FDA에서 화장품 실사하실 때 주로 보는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프로세스 및 관리. 이 회사의 확립된 제품이 회사에서 확립한 품질 표준을 충족하도록 적절히 관리되고 제조되고 있는가를 보시고요. 두 번째, 위생과 청결입니다. 이 시설이 깨끗하고 잘 유지가 되고 위생 상태 잘 돼 있고 작업자가 오염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레이블링입니다. 제품이 규정에 따라서 라벨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FDA는 실사를 통해서 배합금지 성분을 사용을 했냐 이 제품에 혹은 색소 관련 규정 준수했냐 준수하지 않았냐 이걸 찾아낸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라벨 관련 위반 사항은 굳이 현장 실사하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품질 관리 잘 되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현장 실사를 해서 찾아낼 수 있는 팩터입니다. 의약품 제조소 실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FDA Investigations Operations Manual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TC 드럭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제약처럼 다뤄진다라는 겁니다. OTC 드럭. 미국에서는 의약품이잖아요. 처방 의약품과 비처방 의약품 이렇게 갈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의약품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FDA에서는 제조소를 실사할 때 제약의 기준, 제약 눈높이에서 실사를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OTC 드럭, 즉 의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 FDA의 의약품 GMP 기준으로 실사를 합니다. 그 FDA 실사가 끝나면은 FDA 직원이 이제 지적을 해주게 됩니다. 사소한 위반은 뭔지, 중대한 위반은 뭔지 이걸 쭉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해외 제조소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FDA 실사를 받은 후에 FDA가 이걸 이렇게 지적해 주거든요. 그 지적한 사항을 무시해 버립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시장에 앞으로 더 이상 물건 파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레드리스트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수입 시 통관이 거절됩니다.
자, 그러면 FDA 실사관이 자주 요청하는 서류 예시를 나열을 여기 슬라이드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FDA가 의약품 제조소 실사 후에 발견한 지적사항을 큰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자료는 FDA 사이트 가면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저도 따왔습니다. 빈도별로 지금 저는 나열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위반 사항 어떤 것이냐? 서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절차를 이걸 제대로 충분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그 위반 빈도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빈번하게 발견되는 위반 사항은 그 배치 또는 구성 성분이 기준 규격과 맞지 않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제조, 생산 및 공정, 관리에 대한 서면 절차가 없는 경우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구성 성분, 의약품 용기, 또 공정중 물질, 라벨링 의약품 등의 적절한 품질 순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규격, 기준, 샘플링, 테스트 절차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생과 청결 유지, 뭐 여러 가지 다음 보시면은 그 뭐 GMP에 대한 뭐 교육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뭐 다 확립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위반 사항들이 지금 빈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항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 FDA의 그 실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OTC 드럭을 미국에 수출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규정에 따라서 OTC 드럭 제조소를 그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등록에 대한 수수료도 이제 아마 그 연 단위로 납부를 하셔야 될 거고 또 미국 FDA에서 보통 미국 국내에 있는 제조소는 한 2, 3년 주기로 실사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그만큼 잦은 빈도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FDA에서 와서 OTC 드럭 제조소를 실사를 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하시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